안녕하십니까. 설계국어 수능 프로젝트 온리원. 자, 오늘 시즌2 안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이제 수업 마지막 강의였죠. 시즌1 10강이 끝나고, 이제 시즌2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수업에 참석 못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아팠던 친구들도 있고, 또 스케줄 영향 때문에 이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들은 시간상 또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수업에 참석을 못하셨거나 혹은 뭐 수업에 참석은 했지만 이 안내를 다 못한 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반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에 참석 못한 친구들은 제가 PDF 파일을 드렸고요. 혹은 이제 수업 회차 때문에 이제 설명을 못했던 친구들은 이 파일을 드렸습니다. 이 파일. 요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파일,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고,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PDF 파일을 보시면 돼요. 이제 시즌2는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시스템이 좀 복잡합니다. 그 궁금한 사항은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돼요. 시즌2를 잘 넘기면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월 초까지 이 시즌2 강의를 들으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0분 정도 진행이 되니까요. 저하고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 안내 및 이제 설문조사 할 거고요. 설문조사는 이제 현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 파일을 가지고 설문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8주 기간의 수업입니다. 내신과 수능 둘 다 준비하는 전국 유일한 강의다. 제가 다 검색해봤는데요. EBS의 그 문학과 독서 부분 전 강좌를 다 제공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EBS 강사들은 나눠서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EBS 강사들은 수능 준비를 사실 해준다기보다는 내용 해설에 치중해 있고, 저는 이제 제 강의, 저의 커리큘럼에 녹여내어서 EBS 수능 강의도 하고, 이러면 내신 대비를 위해서 또 그 시험 범위에 관련된 모든 강의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둘 다 EBS 수능 특강을 쓰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1, 2학년 내신 대비 때와는 결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선배들이 이제 얘기했던 어떤 물음들, 제가 했던 답변들, 또 이렇게 선배들이 했던 컴플레인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고3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뭐 내신반만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수능반만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반, 정시반 나눠서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선배들, 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경력들, 이런 걸 다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즌2를 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말끔하게 해소를 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겠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시즌2에 대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수업은 학교별로 반 나누어서 내신만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 2학년 때는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지금 내신이 조금 좀 안 좋아. 그럼 이미 그걸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능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모의고사에 강점이 있고 수능을 좀 잘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내신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준비하면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중간 기말고사, 우리가 1학기만 준비하긴 할 거지만, 그래서 지금 수능적 분석법을 해봤지만 10주 동안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일주일만 지나도 수업 내용 벌써 까먹잖아. 근데 이거를 중간에 빈다? 또 지금 시즌1을 이제 들어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해설, 이런 어떤 내신식의 강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수능은 낯선 지문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 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접근의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내용만, 이 지문의 내용이나 작품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리턴해서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시즌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평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6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 이걸 점수를 가지고 뭐 나 자신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는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고 점수가 잘 나오든 또는 못 나오든 어떤 데이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6월 모의평가를 치르면 내 실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솔직한 정직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즌 4부터는 개인별 케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자, 맨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내신 등급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보면 그 내신 등급표가 있을 거예요. 그 내신 등급표를 이제 보시면 맨 밑에 그 지금 이제 온라인 PDF 받은 친구들은 아직 못 봤을 텐데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을 이렇게 받은 친구들은 맨 뒷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2학기까지 3등급 정도다. 전과목 3등급 정도다. 물론 이게 그 과목별로 이제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거. 그래서 3등급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1학기 중간 기말을 올 1등급, 전과목 1등급을 받아봐야 0.4가 오릅니다. 즉 2.6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3등급에서 2.6등급,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그런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0.4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대학이 내가 이제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떤 대학이 쉽게 이제 뭐 바뀌거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올 1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0.4가 올라도 그러한데 그렇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전과목 1등급 어떻게 맞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내가 3등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 오르지 못해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좋은 대학, 뭔가 입시에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수능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등급이 더 오르면 내신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못 볼 가능성도 존재하죠. 근데 아직 보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EBS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괜히 하나의 옵션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자신의 등급을 고려해 보시고 내가 올 1등급을 맞았을 때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그래서 내신 실패 시에 또 옵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에 대한 옵션 내가 버리는 거죠. 3개월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수능 특강 지금 구매하셔서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3시간 안에 전부 수업이 어려워요. 접근의 결도 다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전 내신 1등급이고 수능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오로지 수시만 볼 건데요. 그럼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 2 보세요. 우리 수업은 수능만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또 반대로 내신만 준비하고 싶은데도 난 수시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는 또 불만이 고조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또 수능을 실패했을 때는 이제 정말 학생부마저 없으면 정말 재수 고려하셔야 돼요. 원래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재수 직행이라고 써놨는데 좀 워딩이 너무 세서 재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도 어느 정도는 좀 챙겨놔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둘 다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럼 내신 기간 때만 1, 2학년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학교별로 반 나눠서 하고 나머지 기간에 수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일의 이유와 같아요. 어차피 공백 생깁니다. 완전 상위권이 아니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정시에 비중을 두는 친구들의 불만이 또 고조가 됩니다. 수능 대비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내신에 실패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공백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1학기 이후에 반 분위기가 묘해져요. 나는 이거 좀 국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왜? 내신도 이미 실패했고 그동안에 수능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도 못했어. 이러다 보니까 반 분위기가 묘해져요. 그래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게 어차피 A고든 B고든 C고든 나눠보면 다 시험 범위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중복 수업이 많아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수시반, 정시반 나누어서 할 여건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내신하는 애들은 따로 반 만들고 수능하는 애들은 따로 반 만들자. 그럼 수시반, 정시반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간표를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어쨌든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최적화해서 맞춘 건데 시간표가 바뀌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이 수업을 못 듣고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막 다른 국어학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수업을 못 듣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자신도 수시반, 정시반 나누어서 할 시간표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시간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비대면 강의까지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모두 종합을 해서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또 그럼 나는 차라리 그냥 내신만 준비해주는 학원으로 갈래.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내신만 준비해주는 학원의 단점 뭐냐? 내신만 준비해주는 학원, 특히 특정 지역에 있는 국어 전문 학원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강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내신만 준비해준다는 건 강사가 수능 강의를 이렇게 해줄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1, 2학년만 준비한 강사가 가르쳐요.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요? 수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 아니면 내신도 가르치고 수능 그냥 걸쳐놓기만 하고 이런 강사 누구한테 배우길 원합니까? 당연하죠. 경력이 있는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에게 배우길 원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강사의 자질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만 하고 수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1학기에 아까 내신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2학기에 수능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또 학원을 찾아봐야 되고 이미 1학기에 많은 커리들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서 그 커리큘럼을 쫓아간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상위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아까 공백이 있을 때 완전 상위권이 아니면 따라가기 버겁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이 학원을 다니고 이 내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고 싶어. 그럼 2학기는 그냥 모의고사 뺑뺑이 돌립니다. 모의고사 뺑뺑이란 건 뭐냐면 너 1회 모의고사 풀어, 2회 모의고사 풀어. 그냥 그러고 그냥 수능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설만 해줘요. 커리큘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신만 준비하는데 아까 분량이 많다고 그랬잖아. 중간 기말만 보는데 그 수능 특강을 절반으로 뚝 그냥 잘라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업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요. 문제집은 어차피 내신만 준비하든 수능만 준비하든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수능 대비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 하나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5번째 생각. 그러면 이제 수능만 준비해주는 학원은 또 어떤 거냐? 수능만 준비해주는 학원은 아무래도 강사가 좀 경력이 있죠. 근데 이제 수능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수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공급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능을 잘 쳐줄 수 있다. 수능 강의를 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사들은 되게 여러 군데, 선생님같이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요. 그래서 강사는 이 EBS를 대배주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강사 보시면 될 거예요. 인간 강사가 EBS 이거 다 해줘요? 아니잖아. 그냥 자기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라고 하거든. 대부분 그렇게 유명한 강사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어차피 EBS 그거 나중에 봐도 되는 거고 내신은 그냥 너네 혼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수능만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수능만 주면 그거대로 문제라니까. 그래서 학생한테 모든 것을 보통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강사들이 대부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놓고 뭐 선생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전혀 챙겨주지 전혀 않는 그런 강의입니다. 내신 대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비대면 강의까지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비대면 강의는 확실하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게 시즌2에서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먼저 장점. EBS는 지금 양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양의 EBS 작품과 지문을 계속해서 내가 까먹을 때마다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 다음에 장점은 또 내가 부족한 패턴이나 부족한 지문. 난 고전시가 좀 부족해. 나는 조금 자연 친화적인 시들 잘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 부족한 패턴이나 부족한 지문만을 좀 찾아서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죠. 또 언제든 파이널까지 여러분 수능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EBS는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비대면 강의의 특성상 이게 밀리면 꾸준한 수강이 어려워요. 그럼 인강과 뭐가 다릅니까? 인강 보통 밀리니까 안 듣잖아요. 또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반쪽짜리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시즌2의 그럼 학습 목표 둘 다 대비를 해줍니다. 자, 먼저 수능과 관련해서는요.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시즌1에 수능적 분석법의 적용 우리 세 가지를 했거든요. 일단 접근법과 접근 순서 짜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의 판단과
이제 푸는 순서 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감상의 기준과 독해의 기준을 했어요. 그걸 이제 EBS 지문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문학은 특히 중요하죠. 그동안에 이제 지금 시즌 1에서 했던 문학 작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시즌 1에서 배웠던 내용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지문에 아주 디테일한 패턴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는 패턴적인 상황, 현대소설은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된 것들, 고전문학은 또 내용적인 패턴, 또 독서는 우리가 사상 철학 지문, 뭐 논리학 지문,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의 패턴을 적용해보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계교재 학습은 문학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고전 문학은요. 자, 그 다음에 내신은 역시 중간 기말고사 대비 학습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즌2의 시스템은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에서 총 28주 분량의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한 주에 막 3개씩 들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시간 될 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 기말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냥 편하게 나눈다면 14주 반반 나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에 한 1.5회 내지 2회 정도의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시간을 좀 더 내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3개씩 듣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 범위에 맞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주 수업은요 문학 독서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석법을 이제 적용하는 학습, 아까 또 패턴 배운다고 그랬죠. 대면 수업 했던 게 내신 대비의 시험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비대면 강의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피드백은요 클리닉 역시 있습니다. 수업 복습용이고요. 질답 게시판 따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시나브로 계획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강 여부를 제가 매주 관리해서 푸시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마련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시즌2의 특성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즌2는 지금 3페이지예요. 4번 시즌2의 특성. 시즌2는 파이널 시즌과 더불어 수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수업 속도가 좀 빠릅니다.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잖아. 놓칠 수 있는 것들도 영상 통해서 체크해 뒀다가 이거 선생님 너무 말이 빠르거나 뭐해서 놓쳤다 싶으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습이 가능합니다. 또 시즌2는 별도의 질답 게시판을 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질답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카톡으로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직전 대비에 대한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 1, 2학년 때와 결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해봤어요. 3학 1학기 때 학교별로 불러서 직전 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안 옵니다. 왜냐면 1, 2학년 때와 특성이 달라요. 우리가 직전 대비해서 보통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루 전날 하는 것. 뭐 예상 문제를 뽑아봐서 본다든지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한다든지 또 최우선적으로 나올 건 뭘지 이런 거 정리를 하잖아. 교과서는 그게 됩니다. 1, 2학년 때는 교과서 위주잖아. 그런 게 돼요. 왜? 교과서는 매년 이어지니까요. 근데 EBS는 어떻습니까? 매년 바뀌어요. 매년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 문제를 뽑는다든지 최우선적으로 나올 걸 예측하는 건 다 개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짚는 것도 정말 수박 겉핥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오는 시간 자체를 아까워합니다. 차라리 혼자 정리하는 게 편하다. 그냥 질답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날 질답을 줌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와 같이 직전 강의 때 알아요. 직전 대비 중요한 거 왜 모릅니까? 전달한 핵심 포인트 찾기가 어렵고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느낄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시험 때가 되면 무슨 말인지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요. 선배들이 그랬어요. 자, 대면 강의 8주 강의가 끝나면 1주 휴강이 있습니다. 이유는 끝날 때 알게 될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서. 그래서 8주차 강의는 학교 시험 일정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수강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교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으로 진행하는데 그대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시한 패턴대로 EBS 수능 특강이 짜여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능 특강을 갖고 와서 수업을 들으면 막 앞뒤로 넘겨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맞게 EBS들을 다시 재배치할 겁니다. 재배치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교재는 듄 패턴과 듄 비패턴 두 개의 교재고요. 이게 어차피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을 패턴에 맞게 재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교재비가 50% 할인됩니다. 인쇄비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피드백 교재는 클리닉과 시나브로 계획서. 그 다음에 듄 패턴 교재에는 필기 내용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빨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쓸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는 학교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특급 땡땡고, A고, B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추가 학습 교재인데 이제 백발백중 수능 특강 교재가 있어요. 아직 올해는 발매가 안 됐습니다. 요거 백발백중 교재인데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저는 이 출판사가 안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중소업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메가스터디, 뭐 상상국어, 뭐 이감, 뭐 어디서 나온 것들 다 변형 문제집들 봤어요. 근데 얘가 제일 낫습니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국어 전문학원에서는 뭐 이거를 일일이 해설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는데 이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이 만든 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만 구매하시면 돼요. 문학은 해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해설이 다 나와 있고요. 작품별로 해설 나와 있고,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저 학습지 있죠. 이렇게 OX 문제 같은 거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 대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문제도 푸시고 여기 내신 대비 교재 그 내신 특급 요것도 풀 거야. 그러니까 내신 특급 땡땡고는 요거는 좀 문제 양이 많은 거고요.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눈에 보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표현 기법이라든지 상징적 의미라든지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좀 포인트별로 정리가 돼 있어서 요거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문학만 구매하시면 되고, 독서는 사실 그런 해설까지 봐야 되나 뭐 그게 많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좀 정리된 게 필요하다 싶으면 EBS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독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필요한 친구들만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워크북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하는 친구들도 구매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차별 프로그램 진행 안내 대면 강의 총 8주로 돼 있고, 거기 보면 그러니까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일단 대면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것들은 이제 묶어서 EBS에 있는 걸로 배우고요. 먼저 1주차 추가 프로그램 보면 듀 패턴 교재는 1주차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듀 패턴 교재 안에 시즌1 강의 노트도 들어가 있어요. 패턴에 따른 작품이나 지문들을 분류한 분류표 제공합니다. 앞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듄 비패턴 교재 2주차에 제공하고요. 4주차가 되면 이제 시험 범위가 확정이 돼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건데, 그러면 이제 내신 특급 땡땡거 우리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별 평가 문항집 제공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계속 요거 푸시면 됩니다. 백발백중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3월 비대면 라이브쇼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3월 모의고사를 처음 보거든요. 그것도 시즌2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대면 강의 쪽 안내 한번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4월 20일에 업로드 완료 예정. 근데 그럼 선생님 4월 20일 업로드 완료되면 그때부터 보란 얘기예요? 아니죠. 중간중간에 계속 업로드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들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4월 말쯤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시험 대비를 앞두고 있는데 못했다라는 분 더 먼저 찍을 거예요. 예. 카페에는요,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패턴별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할 경우에 이거 허락할 경우입니다. 학교별로 시험 범위에 따라 영상을 편집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A고다 라고 하면 문학에서는 이거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쫙 이렇게 편집해서 쭉, 그러니까 마치 학교별로 반을 나눠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년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학교별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요거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내신 준비의 방법 잠깐 보시면 이 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본 강의는요, 수능 프로젝트입니다. 엄연히 우리 타이틀이 수능 프로젝트예요. 내신 대비 강의는 추가 서비스로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혜택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시즌1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수능만 하기에도요 3시간 45주 강의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어. 이것만 해도 버거운데 또 수학 영어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업 그걸 좀 알아두시고, 내신 준비는 서비스로 제가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수업한 학교 중에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는 없었어요. 다 EBS를 썼거든요. 근데 교과서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는 따로 말씀해 주세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 독서를 진행을 할 건데 화작이나 언매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가 수업하는 학교 중에 알고 있는 학교는요, 한 3개 학교 정도가 화작이나 언매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간표상에는 화작이나 언매로 돼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2학년 때 문학이나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표상에 화작, 언매 써 있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3학년 때는. 그 시간에 수능 특강을 가지고 문학 독서를 한다니까. 시간표 명목상으로 그렇게 짜야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 걸리니까 이미 2학년 때 문학 독서를 했거든. 중복이에요. 그래서 시간표상으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돼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수업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학 독서를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게 시험 범위에 제일 많을 거야. 근데 화작이나 언매를 그러니까 그것도 EBS로 해요. EBS 화작과 언매를 하는 학교가 있어. 그럼 그거는 수업을 하는가를 반드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일단 화법과 작문에서 말씀드리면 EBS 교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수능과는 좀 결이 다르게 학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EBS 교재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신 대비를 함으로써 화작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수능 화작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화작을 제가 수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듣는다?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시간이. 제가 3시간 강의에서 3시간 똑같이 듣잖아요. 시간 낭비라니까요. 제가 수업을 하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과는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을. 화작이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있습니까? 뭐 독서처럼 막 그렇게 뭐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문학처럼 뭐 함축적 의미 찾고 해설 찾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그 있는 그대로 보면 되거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건 시간 낭비니까 반복해서 교재를 보시는 거 좋고요. 학교 시험 자체가 이해력 요구하지 않아요. 암기력 요구합니다. 매체도 같습니다. 화법 작문 매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재를 외우시고요. 시험 범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신 특급 그 문제집에 화작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변형 문제들 들어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도 내신 대비 문제집은 제공합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 매체는 아까 화작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대로 내용 외우시는 거고요. 화작은 들어가는데 매체 들어간 학교는 여지껏 없었어요. 매체 들어간 학교는. 근데 언어, 이제 문법의 문제잖아. 언어는 뭐 EBS에 있는 개념이나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개념 강의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교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 저 언어 문법 나가고 있는데 하면 제가 교재 드릴 겁니다. 근본 언어 교재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개념 공부하시면 되고 개념은 EBS라고 뭐 다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저한테 질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EBS에 있는 개념 가르치는 거나 거기 올라와 있는 개념이나 다르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건 해설지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 근데 해설지 봐도 내가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도 언어 강의도 개념 강의 말고 문제풀이 강의는 화작하고 똑같아. 이걸 강의를 또 해서 듣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해설지 보는 게 더 빨라요. 자, 그 다음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가 이제 문제가 돼요. 정말 개념 없는 학교입니다. 교과서 수업하는 학교.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시즌2는 오로지 수업 수강과 복습에만 좀 치중해 주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복습하고 강의 듣는 것이 무조건 이기는 길입니다. 그 다음 밑에 3월 모의평가 안내. 교육청에서 치르는 모의고사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6월, 9월이고요. 평가원은. 일단 고3 과정으로 진행되는 첫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보통 합니다. 자, 특성과 중요성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은 점수가 안 나와요. 보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는 기존에 그 이전 시기에 봤던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쭉 1번부터 15번은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도 섞어서 보는 예전의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제 화작이나 언매를 선택해야 되고 순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지 순서가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강의 때 순서를 어떻게 짜는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순서를 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무작정 1번에 독서부터 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짜 가셔야 되고요. 3월 모의평가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닙니다. 같은 경우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3월 모의평가 점수가 보통 그대로 간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닙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은 보통 독서가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된 거고 또 평가원에서는 이런 거 요새 많이 안 내는 추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나 그래프 많이 안 낸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습해 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푸십시오. 3월 모의평가 분석 비대면 라이브 쇼 10시 40분 당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4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들어놓으셔야 계획 수입이 수월해지고 멘탈을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는 뭐 점수 측면에서 내가 못 봤다고 그래서
시즌 1 이렇게 공부 다 해놨는데 국어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점수 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속도 있게 말씀드리자면 되게 건방진 거예요. 뭐 공부 얼마나 했다고요. 평가원 스타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점수 안 나왔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고 차라리 그냥 매를 먼저 한 대 맞는 거고 또 평가원과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는 수능을 처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 괜히 멘탈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클리닉 안내 6페이지입니다. 이제 시즌 1에 여러분의 클리닉 참여도는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클리닉이 그냥 왜 하는가 싶지만 그걸 한번 했을 때의 어떤 복습이나 다음 수업에 이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비대면 클리닉을 정말 제대로 해오고 또 클리닉 자체도 복습을 했던 친구들은 비대면으로 계속 해도 됩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 보통 잘 안 해요. 밀리고 안 하고 그런단 말이야. 특히 수업에 못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대면으로 받고 싶어서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습관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히 복습의 습관이죠. 성적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에요. 자, 워크북 우리 제출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3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리닉은 수업 복습과 지문 변형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즌2 클리닉은 그래서 우리 시즌2 수업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즌2 이제 복습과 활용법, 복습 방법과 활용법은 첫 주차 교재 맨 뒤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제공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과 수능을 전부 준비한 내수학 패턴 우리 시즌2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설문조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오실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즌2는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가 한 30% 정도, 문학이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하는 친구들은 언어 개념도 또한 1, 20%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두면 시즌 3부터 이제 다시 독서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그 비대면 강의만 잘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이 굳이 또 내신 학원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공백을 가지면서 할 필요 없이 충분히 둘 다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국에서 이렇게 해주는 강의는 저는 제가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쑥스럽지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우리 같이 시즌2 잘 준비해서 다가올 그런 중간고사와 6월 모의평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